네, 안녕하십니까. 장룡호입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영남대 의대 나왔는데 옆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니까 되게 기분이 색다르네요. 되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그 아까 첫 세션에서 유중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의료정보학교실 들어갔을 때 이제 2016년에 알파고 터졌다 했잖아요. 저는 본과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막 알파고 사람들이 점치는 거 보면서 나는 AI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로 대학원을 갔고 지금까지 AI로 이제 한 개발자로 5년 살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AI 많이 연구하시고 이제 쓰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메디컬 AI를 어떻게 실제로 연관시킬 것이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서 런캔서 스크리닝이라는 폐암 검진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독일이 한세 프로젝트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국가 폐암 검진이라고 부르는 코리안 런캔서 스크리닝 K 루카스,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의 포인더 런런, 프랑스 인펄전, 이탈리아 RASP, 벨기에가 이번에 또 시작해서 졸라 LCS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어라인 소프트 에이뷰는 이제 전 세계적인 LCS 프로그램에서 어떤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면서 이제 LCS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벤더 공급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LCS를 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LCS를 뭔가 하기 전에 왜 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기엔 다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2024년 암정별 사망률 남자의 첫 번째 암 사망이 폐암이었습니다. 캔서 암 관련 사망에서 26%가 다 이제 폐암이고요. 여성은 15% 그래도 1입니다. 그래서 암 관련 사망에서 이제 가장 많이 죽는 암이 폐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암은 좀 문제가 우리 폐에는 그 감각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흉곽이나 흉막으로 전이됐을 때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증상이 없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4까지 있을 때 잘 못 느끼고 스테이지 4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테이지 4로 가면 생존율이 2008년 기준 1%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디텍션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폐암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1800년대 원래 폐암은 인간에게 잘 생기지 않는 병입니다. 근데 1918년에는 10% 전체 암이 10%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27년에는 14% 그래서 이제 왜 암이 생기지 했는데 1929년에 프리츠 리킨트라는 독일 선생님이 이제 그 스모커 흡연자에게서 런캔서가 많이 생긴다는 걸 처음 발견했어요. 이때까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1930년에 나온 레어부프 데어 스피셜렌 파톨로지 앤 테라피라는 책에서는 이제 그때 1, 2차 대전이 있었으니까 1차 대전이 있었으니까 1차 대전 가스 살포 뭐 공기 오염 스페인 플루 그다음에 이제 흡연이 1, 2문장 정도로 짧게 로우 서스피션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폐암이 흡연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스크리닝을 시작했습니다. 다 말기에 발견되니까요. 근데 체스트 엑스레이랑 가래로 이걸 스크리닝 하려는 시도가 전부 다 실패했어요. 모두 실패했고 한 개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하나 소개드릴 게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어제 추가했는데 이제 3월 24일 올해 3월 24일 렁임팩트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도 체스트 엑스레이 흉부 엑선 사진을 통해서 이제 LCS를 하려는 프로그램인데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로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CT를 하고 있잖아요. 왜 CT를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까지 모든 체스트 엑스레이 LCS가 다 실패하다가 2011년에 NLST라는 미국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26,000명, 26,000명 그 LDCT 로더즈 CT랑 CXR 컨트롤 그룹을 해서 이제 딱 그 한 10년 팔로우를 했더니 일단 CT를 찍으면 조기 진단이 돼요. 조기 진단이 되면서 조기 진단을 해서 수술이나 항암을 하면은 20%나 덜 죽습니다. 그러니까 폐암 환자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NLS에 처음으로 이제 CT 기반 LCS를 열었고요. 2020년에 NEJM에는 넬슨이라는 더치 벨지움 런캔서 스크리닝 트라이얼을 했는데 여기서 24%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NEJM에 두 편이 올라왔는데 이게 뭔 차이냐 하실 수 있는데 넬슨에서는 처음으로 3D 볼루메트릭 매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TI 같은 유러피안 소사이어티 또라식 이미징 같은 소사이어티에서는 이제 다이미터 재지 마라 볼륨 재서 볼륨이 2배가 되는 시간을 측정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우리가 왜 폐암 검진을 하는 것일까? 한국과 대만이 세계 최초로 폐암 검진을 한 두 나라거든요. 한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LCS를 K 루카스를 시작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그리고
이제 내셔널 국립암센터에서 시작했고 이제 LDCT를 하이리스크 파퓰레이션 55세에서 74세까지 20감년 이상 흡연을 한 사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매우 성공적이어서 2019년 7월부터 이제 55세부터 74세까지 20감년 이상 혹은 현재 스모커거나 끊은 지 15년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짜로 이제 국가 폐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018년 12월 19일 날 작성된 기사 그 보건복지 보도 자료에서 이제 폐암 검진 실시돼 있죠. 근데 이게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감년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폐암 검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이제 독일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독일이 이게 사람들이 독일을 그냥 과학 기술의 나라 아니면 뭔가 뭐 다른 이미지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독일이 메디컬 AI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독일에서는 독일이 진짜 희한한 게 독일은 스크린이 CT 스크린이 불법입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불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건강하고 무증상인 사람에게 방사선을 쬐는 건 암 발생만 증가시킨다라고 이제 방사선 관리법이 매우 빡빡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독일 사람들도 폐암으로 많이 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도 폐암 검진을 해야겠는데 근데 법인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한세 스터디라는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여기 나오는 하느보의 지금 이제 베를린 샤리떼 병원에 계신 보겔 클라우센 교수님이 이제 메인이 되셔서 이제 그 런캔서 스크리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세 스터디 이제 시작되는데 독일 베이스 LCS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사실 이 스터디 목적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더 많은 폐암을 찾아내냐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보시면 스터디 리절트에 PLCOM 2012 그룹과 넬슨 그룹이 있는데 PLCO가 더 많이 찾아냈다.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독일 사례를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코어라인 소프트 AB라는 프로그램이 독일 LCS 한세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독일에 들어가면서 독일이 2026년 4월 1일 그저께부터 폐암 검진을 시작했어요. 국가 단위에서 정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독일어로 많이 어렵게 써 있는데 니드리히 도시스 저기 초록색 보이시죠? 니드리히 도시스라는 게 로도즈 컴퓨터 토모그래피는 당연히 아실 거고요. 프루어라는 게 이제 얼리 캐노 알다 런켄 크랩스가 런캔서입니다. 그다음에 라우헤는 펄슨에는 흡연자고요. 그러니까 흡연자에게서 런캔서 스크리닝을 로도즈 CT로 하겠다라는 조례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매우 특이한 게 독일이 AI 진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은 AI를 맨데토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차 죄송합니다. 1차 판독자가 이제 판독을 하고 나면 AI가 한번 더블 리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AI 더블 리딩 하고 나서 팔로우업이나 아니면 뭔가 말리기너시 서스피션이 돼서 2차 판독을 하게 되면은 팔로우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AI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독하고 AI가 읽고 2차 판독에서도 의사가 읽고 판독하고 AI가 읽고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독일이 선진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저희가 뭘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나온 그 나라들은 거의 다 선진국이죠. 선진국이고 CT가 많이 보급된 나라고 그다음에 런캔서 스크리밍 파일럿이나 이제 아니면은 국가 단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네 개가 저머니, 코리아,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국가 단위에서 폐암 검진을 하는 나라고요. 오른쪽 EU, 프랑스, 이탈리, 벨기움이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피지빌리티 테스트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 딱 떼서 보면은 저희는 오피셜 파트너이거나 그 다음에 K-루카스 같은 경우는 오피셜 퀄리티 컨트롤 툴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저희가 이제 상용화돼서 실제로 많은 텔레라디올로지 회사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셜 퀄리티 컨트롤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직하시고 하시잖아요.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암이 갑자기 뭐 1년 동안 암이 1%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18%로 늘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이직하시고 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폐암 검진 데이터를 다 국립암센터로 보냅니다. 보내서 그 사이트마다 렁라즈라고 하는 악성도 카테고리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그러다 갑자기 뭔가 팍 뛰거나 팍 줄어들면은 국립암센터에서 알러트 보내는 거죠. 이거 왜 이럴까요? 한번 다시 판독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이유를 찾거나 아니면 재검을 하거나 그런 재판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평검제 매우 정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렁라즈라고 부르는 2022년 버전이 라즈라고 하면 이제 이미징에서 국제 가이드라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에서 가이드라인을 저희 다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TS라고 그 BTS는 아니지만 이제 브리티시 토라식 소사이어티 가이드라인이 이제 저희 다 임플리멘테이션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내가 흉부 영상 의사예요. 근데 런캐스 스크린이 딱 했어요. 근데 심장에 문제가 있네. 이거 판독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런캐스 스크린인데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학과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폴란드 갔다 왔는데 거기가 런캐스 스크리닝 학교였거든요. 거기서는 폐암만 찾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 정보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우리가 폐암만 봐야 되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빅3라고 부릅니다. 이제 폐를 보는 렁 노듈 애널리시스와 관상 동맥을 보는 코로나리 아테리 칼슘, 그 다음에 이제 폐의 부서진 정도를 보는 엠피세마, 폐기종 퀀티피케이션 이렇게 세 개가 빅3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3를 이제 원 싱글 로더즈 CT에서 보자는 게 지금은 거의 정설이에요. 이게 뭐 최종 판독은 아니지만 런캐서도 이제 스크리닝 목적인데 이제 CAC 코로나리 아테리 칼시피케이션과 그 다음에 엠피세마를 하나의 로더즈 CT 스캔에서 보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로더즈 CT 스캔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찍잖아요. 그냥 폐를 찍는 거잖아요. 가슴을. 그러면은 심장 계속 뛰죠. 근데 한 30초 만에 딱 찍으면은 심장이 계속 뛰면서 CT가 찍히기 때문에 이게 모션 아티팩트가 생깁니다. 이게 심장이 막 그림자처럼 이렇게 잔상입니다. 이런 것처럼 딱 보이거든요. 그다음 MP7도 아주 이제 로드 CT 같은 경우는 CT는 도즈가 낮아지면 노이즈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MP7 같은 거를 퀀티피케이션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L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제품이 캡처 사진인데요. 이제 렁 노드를 디텍션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데모하거나 아니면 설명드릴 때 저희는 풀 오토매틱 as well as fully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하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 수동으로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에서 노드를 딱 디텍션에서 세그멘테이션에서 타입 분류를 해서 솔리드냐 그라운드 글래스나 파트 솔리드냐 그다음 이게 뭐 다이미터 얼마고 이게 뭐 볼륨은 얼마고 다 제공합니다. 다 제공하는데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거는 그라운드 글라스 노즐 같아요. 이거는 폐암이 좀 덜 의심돼요. 이거는 카테고리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다이미터 좀 줄어들어야 돼요. 이런 거 다 고치실 수 있거든요. 팔로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칼시피케이션, 칼시파이드 노드는 거의 비나인이기 때문에 이제 런캔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파인딩인데요. 3번에 보시면 칼시파이드 노드 필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가이드라인과 이제 다 연동이 됩니다. 다 구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제가 여기는 안 넣었는데 그 커피 브레이크 이펙트라는 게 이제 런캐스 스크리닝에 존재해요. 내가 노드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딱 쟀어요. 8mm네?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딱 재니까 9mm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CT인데. 그게 커피 타임 이펙트거든요. 사람마다 인터옵저버 벌라빌리티, 인트라옵저버 벌라빌리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작을수록 그래서 이거를 이제 AI로 정량화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EST, 유로피안 소사이어티 오브 토라식 이미징은 이제 볼륨을 측정해서 해라. 우리가 CT 300장인데 이게 흉부가 한 30cm 되거든요. 그러면 1mm 찍으면은 300장 나오겠죠. 그래서 300장을 일일이 색칠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AI가 자동으로 디텍션해서 세그멘테이션해서 이제 딱 제공하는데 이제 베이스라인과 팔로업이 있으면은 팔로업에서 조금 더 커졌냐 작아졌냐를 보려면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볼륨을 증가했냐는 봐야 되죠. 그거 이제 수식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나온 VDT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도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PDF 리포트까지 다 이홈 형태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팍스와 연동도 다 가능하고 팍스 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다음에 이 세컨더리 캡처 그다음 다이콘 키 이미지 GSPS 뭐 영상학과 선생님들 아실 법한 기능들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O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PD는 언더 다이그노시스가 가장 심각한 질환인데요. 저희 이제 그 폐 기능과 가장 연관이 있는 CT에서 특정 범위 이하의 픽셀들을 다 잡아서 이제 이렇게 3D로 다 렌더링해서 전체 폐에서 볼륨 몇 퍼센트 이런 거 다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것도 하고 사이즈 애널리시스도 하고 에어웨이도 분석하고 너무 예쁘죠. 에어웨이도 분석하고 베슬도 다 분석하고 다 해주는데 근데 소워신 거예요 이게. 뭐 피셔는 이제 뭐 그 에피세마 시술을 할 때 좀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게 골드라고 이제 의대생들 계시면은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골드랑 가이드라인이 이제 국제 표준이거든요. 여기서는 폐 영상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진단 기준은 폐 기능 검사 스피로메트리입니다. 노이미징이죠. 근데
이제 또 정치인 게 연구도 정치인 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집단이 COPD에서 두 집단이 COPD 진 여기 나오는 COPD 진과 골드예요. 근데 골드가 지금은 더 영향력이 우세하거든요. COPD 진은 계속 그걸 치고 올라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OPD 진에서 근데 작년에 자마의 논문 하나 냈어요. 이제 저희가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스피로메트리 하나만으로 진단해서 안 된다. 마이너와 이미징과 심텀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진단 기준이 메이저 크라이테리어 그다음 마이너 크라이테리어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랬더니 환자들의 예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미징이 들어올 날을 기대하고요. CA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잔상이 좀 있어서 CT에서 찍게 되면 심장은 1분에 60번씩 뛰니까 1초 만에 안 찍으면 0.5초 만에 안 찍으면 잔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션 아티팩트가 좀 생기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는 보정을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보정을 좀 하면서 이제 CAC를 스크리닝 목적으로 해서 이제 좀 이 사람은 좀 높은 것 같으니까 한번 카디올로지스트한테 리퍼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빅3라고 하는 LCS 플러스라는 제품은 롱 노즐 디텍션, 그다음에 피세마, 그다음에 CAC까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이제 정말 온몸 비틀기를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AI가 로더즈 CT 스캔에서는 그 커널 어댑테이션이라고 안 하면 이제 노이즈가 막 있기 때문에 그 라디에이션에 의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심장 내부가 전부 다 130 HU 이상으로 이제 CAC가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커널 어댑테이션이라는 이제 AI 기술을 써서 노이즈를 팍 죽여버리면은 실제 CAC 결과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AA라고 부르는 이제 MP7 퀀티피케이션도 노이즈 서프레이션을 안 하면은 거의 모든 렁이 로더 CT 스캔에서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제 커널 컨버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싹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폐랑 심장 보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지금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게 다 로더즈 CT 스캔에서 볼 수 있는 파인딩들입니다. 인터스텔 렁 아브노말리티라고 해서 뭐 잘 모르시겠지만 ILD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ILD를 이제 조기 진단하는 ILA, 그다음에 엠피세마 브론키եկ타시스, 뭐 기관지 확장증, 콘솔리데이션, 뭐 대동맥 질환, 그다음 메디에스티널 메스라고 해서 종격동, 종양, 기타 등등 하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본 아브노말리티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뼈까지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저는 정확도 별로 관심 없거든요. 뭐 99.99%다 그러는데 건강검진에서 암 환자 한 명 찾으면은 다 정상으로 찍어도 99.99%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큐러시나 매트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크플로우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의료진과의 협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런캔서 스크리닝은 이제 AI를 써서 그러니까 의학이 처음에 런캔서 스크리닝 하다가 이제 빅3 갔다가 인시덴탈 파인딩까지 가면서 많은 것들을 더 찾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AI도 그에 맞춰서 저희는 계속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더드 CT 스캔에서 저희는 정말 극소수의 정보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폐를 회사인데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폐인입니다 이렇게 해요. 폐를 너무 좋아해서 하고 폐를 하는데 사실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폐랑 심장에 대한 예찬을 조금만 하고 내려가면은 이제 폐 같은 경우에는 폐랑 심장 계속 뛰잖아요. 이게 브레인이나 이런 거는 이게 좀 스태틱한 장기인데 이게 폐나 심장은 계속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장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폐 기능 검사 이런 거 폐 기능이 뭔데라고 물으면 이제 폐 기능 검사하면 한 10개 20개 나오잖아요. 지표가. 근데 그런 게 진짜 폐 기능일까? 우리가 타이달 볼륨이 진짜 폐 기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심장도 이제 저는 약간 펑셔널 이미징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심장 CT를 딱 찍어서 거기서 뭔가 약간 펑셔널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폐를 하는 회사고 폐를 열심히 하고 있고 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